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오후 2시 35분이고요.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무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그,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대로 무더워지고 6월 하순을에 가서는 다시 장마가 온다. 세상 이치하고 주식하고 딱 좋습니다. 딱 맞아요. 그죠? 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거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좋았을 때 뭔가 더 많이 활동을 한다든지 기분을 더 좋게 만들다든지 하면 되는 거고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운치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또 버티고 비가 또 많이 오고 뭐 소나기가 오고 그러면 잠깐 피하면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괜찮다. 주식도 똑같다. 언제까지나 화창한 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찾아오고 겨울도 찾아오고 소나기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태풍도 오고 그죠? 그런 걸 다 헤쳐나가면서 주식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 뉴스를 잠깐 봤어요. ECB가 금리를 3년 만에 깜짝 인상했습니다. 25bp. 그죠? 전쟁이라는 이슈는 이제 사라졌죠. 오늘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이 안에 이제 뭐 무슨 뭐 또 MOU를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이죠. 어떤 이벤트성으로 자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참 이런 거를 또 보고, 뭐 트럼프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전쟁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악재 해소. 악재 해소는 호재죠. 호재가 며칠이나 갈까? 그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IMF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차트 보면, 이 주봉으로 이렇게 날려보면요. 지금은 뭐, 차트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거 뭐야. 차트가 너무 올라가서, 그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여기 18년도, 요 팬데믹이 있었고, 18년도에 주가 하락하잖아요. 이 주가 하락이 팬데믹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닙니다. 팬데믹은 요거. 요만치가 팬데믹. 그죠? 여기 하락한 거는 금리예요, 금리.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락한 거고. 22년도, 여기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갔죠? 그죠? 여기 이제 제로금리. 막 해가지고 주가가 막 내렸다가 올라오고 나서 팬데믹 사라지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또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22년도. 이게 금리예요, 금리. 금리 얘기가 나오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이 악재라는 거예요, 지금. 음. 다른 것들은 어떠한 뭐 옛날에 SBB라든지 은행 뭐 위기설이 터지고 그랬을 때는 그게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해결이 되면 호재가 되는 거고. 근데 금리 얘기는 나오면서부터 꽤 길게 오래 간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죠. 뭐 유가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뭐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예요. 금리가 인상이 됐다? 이거 악재입니다. 그죠? 점점 겨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뭐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음 주 되면 이제 조용해질 거예요. 그죠? 조용해져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들이 이제 왔다 갔다 잘 한다 그러면 잊혀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호재가 되는 거죠. 그죠?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또 금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금리는 딱히 끝났다고 호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진 1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금리가 상승하니까 고버스에 들어가야 되냐, 우하향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많은 전문가들이 더 상승할 거를 예상하고, 주돈도 지금 추세는 상승이니까. 그렇습니다. 19일에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아주 그냥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ECB가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감행했대요. 선제적인 인상이죠. 그죠? 근데 요 금리 인상을 한 게, 여기 보시면 재무장관, G7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벌써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전전긍긍하는 면이 있는 거고, 주도는. ECB 사실 조금 멀리 있죠. 멀리 있는데 금리를 25bp를 인상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선제적인 인상이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인상을 많이 하겠다. 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방어하려고 거진 뭐 25bp, 50bp, 25bp, 75bp를 인상을 하고 또 25bp 내지 50bp를 또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bp, 그러니까 1% 정도 순식간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났어요. 그죠?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근데 금리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재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악재다. 그죠? 굉장히 오래 질질 끌고 갈 악재다. 계속해서. 그리고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뭐 중국 얘기 나오고 신흥국 자본 유출이 심화된다. 그죠? 인도네시아 얘기 나왔죠?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그죠? 아시아 국가예요. 저개발 국가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과도한 재정 지출을 자제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부터 긴축을 해야 된다. 각 나라들이. 이 얘기가 뭐죠? 긴축.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긴축. 그죠? 유동성 축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최대한 긴축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막아야 된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누가? 재무장관들이. 근데 경제는 딱히 또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주식시장은 딱히 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투심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상황이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떨어졌다 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뭔가 데미지를 먹고 있었는데, 어떠한 떨어지기 위한 구실을 못 찾고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구실을 찾았다 해서 떨어진 것 뿐이지, 당장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 계속 와전돼 커져 오는 그런 뉴스잖아요. 그죠? 금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몰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미국이 조금 상승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우, 그죠? 아이고, 상승해 줬네요. 다우가 일봉으로, 상승해 줬어요. 그나마 다행. 전고 뚫고 나가면 더 좋은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죠? 고점만 뚫으면, 다우가 고점을 뚫어버리면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해가지고 19%가 상승을 했대요. 근데 스페이스X는 지금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죠. 45일인가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음. 그리고 스페이스X가 끝나면서 225조인가? 뭐 돈이 이제 환급된 거, 그게 이제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미국에서는 이벤트가 하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다우가 고점을 뚫으면 지금 레버리지를 비중을 살짝 축소를 해놨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는데 뭐 며칠 전에 이제 축소를 해놨으니까 그제하고 그제 축소를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고점을 뚫는 거를 확인하고 나스닥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요. 근데 나스닥이 어제는 반등을 시원찮게 했어요. 그 전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요 마이너스 4%에 대한 악몽, 요거 해결 안 났습니다. 적어도 양봉이 하나 길게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그죠? 그러면 다우가 상승하고 나스닥까지 뒤따라간다, 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이걸 레버리지. 그죠? 풀베팅이에요, 여기는. 레버 풀베팅. 그래서 지금 고버스를 사시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뭐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그냥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2평 맞고 이게 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2평 날려보면요. 떨어진 2평이 아니에요. 밑에 다 깔려 있는데. 그죠. 이거 수렴하려고 그러면 이 2평도 수렴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그냥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떨어지죠. 그죠. 기간 수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는 상승이다. 음, 그죠? 상승 추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 반전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기간 수렴이 있고 나서 떨어져야지, 그죠? 말이 되는 거죠. 이럴 때처럼 기간 수렴이 오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반등했는데 고점을 뚫었다, 그죠? 아직까지도 추세 상승이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놓고 보면 추세 상승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봉이나 월봉이 깨진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레버리지 비중, 지금이 고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는 거는 뭐 저도 이해는 돼요. 지금 다음 주 그 뉴스가 나올 뉴스들이,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으니까. 근데 다음 주를 대비해서 곧버스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모르겠는데 확률이 극도로 떨어진다. 그렇다. 그리고 환율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요거 본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괜찮아요. 어, 어제 조금 조정 받는 것처럼 모양이 나오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졌더라고요. 마이너스 1.4%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환율을 조금 보자 그랬잖아요. 환율이 여기 환율, 그죠? 딱히 지금 딱히 상승한다. 조금 더 아래로 음봉 하나 더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근데 얘가 아직까지도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요런 거 조금 유심히 보자. 요런 거 유심히 보자. 그리고 유럽도 금리 인상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죠? 25bp 인상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2% 상승했다. 얘도 딱 보면 글쎄요. 고점 맞아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글쎄요. 음, 그죠?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바닥 잡혔죠. 기간 수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정도의 매물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위로 크게 아래로 크게. 그죠? 에너지가 응축되면요. 위아래로 크게 터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유럽도 금리 인상했는데도 막 상승하는 거 보니까 딱히 나쁘질 않다. 그리고 우리 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5분봉으로 보면 그죠. 2시 이후에 폭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 레버리지, 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런 거 때문에 리밸런싱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미국은 3배짜리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준다고. 지금 잠깐의 어떠한 그 과도한 몰림, 쏠림,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 레버리지라든지 곧버스, 만약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곧버스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투자하고 싶어요. 어, 삼성전자 가지고. 근데 삼성전자는 하방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파생으로 하든지 선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만 우상향하는 쪽으로만 레버리지가 나왔다? 저는 안 삽니다. 안 사요. 차라리 지수 투자하지. 지수는 딱 양방향이 나오니까. 그죠? ETF는 ETF는 내가 어떠한 주식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 섹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고 그냥 나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 삼성전자 괜찮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도 사고 싶고 다른 거 사고 싶어 했을 때 ETF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일 종목으로 2배짜리?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가를 흔들 정도로 그죠? 리밸런싱이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를 흔들 정도로 그리고 지수를 하루에 막 9% 올라가던 거를 5%를 빼가지고 4%로 마감짓게 만들 정도로 이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초기 상품에 과도하게 몰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하겠죠. 누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때문에 나오는 변동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거 렇게 빠지는 거 과거에 외국인들 아니면 뭐 기관들 뭐 하여튼 뭐 세력이라 그러죠. 돈 많은 사람들 세력들이 선물 가지고 매번 하던 짓이에요.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 변동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무슨 뭐 개별주도 아니고 하루에 8%씩 진짜 저는 이거 이거 지금 보는 거를 코덱스 200으로 보잖아요. 코덱스 200 레버리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코덱스 200이 보는데도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변동폭이 되게 심해요. 4%, 뭐 9%에서 4% 됐다. 그죠? 어. 차라리 레버리지가 좀 과하다 그러면 이걸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어. 근데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레버리지나 코퍼스나 뭐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적으면 좋죠. 우상향하면 좋은데 변동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나 코퍼스를 투자하는 주동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적당한 곳에서 돈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변동이 없으면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쉽게 해가지고 지금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변동성이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 돈이 마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런 꼴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죠?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횡보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12년도입니다. 여기 11년도, 여기가 12년도예요. 여기가 12년도. 횡보하죠? 이거 고점하고 저점하고 등락폭이 얼마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위에서만 찍었어요. 20%. 그죠? 여기 18.9 몇 나오죠? 대략 뭐 많이 잡아도 20%, 크게 잡아도 그러면 요거 반토막짜리는 10%예요. 레버리지 20%짜리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이때가 시가총액 저기 그 예수금이 막 10조 이렇게 있을 때 아무도 주식을 안 해. 주식하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이때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그 방카슈랑스라고 아니면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도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돈들이 막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그냥 난리 났다고 팔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뻥 터지고 나니까 다 작살났죠. 그래가지고 이때 손실 봐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야 주식하면 다 망해. 이런 인식이 이제 머리에 박혀버렸고. 그죠?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간 거예요. 그죠? 아니, 이런 거 만들고 싶습니까? 변동폭이 있어야죠. 변동폭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죠? 변동폭이 있어야지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어떠한 그 잔치가 열렸어요. 조용해! 그러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시끌벅적해요. 깽가리도 치고 뭐도 치고 해야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새 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도 쓰고 소비도 일어나고 그게 경제활동 아닙니까? 주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 뭐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해서 걸린다. 이 위험하다. 지금만 그런 거예요. 갑자기 3,000포인트짜리가 8,000포인트 지금 3배가 올라갔는데, 그죠? 3배가 올라갔는데, 2,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면 4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4배 올라간 건데, 아유, 그러면 요란 떨어야죠. 지금 잔치도 이런 큰 잔치가 안 저기 뭐야, 열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열렸는데, 그죠? 이해는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변동폭이 지금 뭐, 좀 과하긴 해요. 8%, 막 5%, 8% 이렇게 나오는 거 과하긴 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어느 순간에 사그라듭니다. 네. 자정자격이 나와요. 인위적이든 뭐하든. 그리고 우리는 여기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돈 내고 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 뿐이지. 거기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몰라요.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 따라서 따라가면서 그 안에 법칙을 따라가면서 돈을 벌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걸 막아낼 겁니다. 변동이 너무 크다? 그러면 변동성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확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얘기하는 게 뭐 2배짜리, 종목 2배, 레버리지.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선물을 움직여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과거에 레버리지는 안 그랬나요? 레버리지, 고퍼스도 다 선물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변동폭은 좀 과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사그라들 거예요. 이때부터 했잖아요. 뭐 이틀 만에 20%가 빠진 날인데. 그죠? 이때부터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를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변동폭이 심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폭했다? 만약에 제가, 과거에 지금부터 한 2년 전, 한 22년도, 23년도 이때에
만약 코스피 지수가 한 10%가 빠졌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망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방송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열렸어요. 이거에 빨리 적응을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일본이 조금 다들 신경을 쓰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 다음에 그 미국 FOMC. 요런 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그럼 만약 다음 주에 이게 이벤트가 열리고 나서 끝났을 때, 그죠?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지만, 요게 끝났는데 주식시장에 별 반응이 없어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미 국채라든지 이런 거에 별 반응이 없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요게 또 거꾸로 호재가 되죠. 그죠? 순간적으로 지금은 걱정거리. 악재죠, 악재. 큰 악재인데 악재가 호재로 돌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이 얘기가 나왔으면 벌써 주가는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악재에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진짜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매파적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돈을 더 빼겠죠. 그때 이제 더 큰 하락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선물이나 파생 이쪽으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 그런 족속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딱 보면 잘 버틸 것 같아요. 딱히 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에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는 힘들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지금 봐서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이라는 저 전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세상이 안정으로 찾아들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죠? 그죠? 적어도 적산병원 나와야 되는데 한 3%짜리 두 방은 맞았어야 되는데 나스닥에서. 그죠?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심리가 조금 눌려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도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음. 딱 보면 타오 괜찮잖아요. 얘가 벌써 반응을 했을 거예요. 금리 때문에 채권 때문에 무슨 문제가 크게 생긴다 그러면 다우가 먼저 반응을 한다. 다우는 돈을 다우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우에서 이제 다우가 하락을 해가지고 돈을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크게 상승하고 더 크게 하락을 하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떠한 그 천천히 움직이는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우를 잘 봐요. 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다우가 만약에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겠구나. 당분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좋아졌다? 이슈 끝나가지고. 무슨 이슈가 끝나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다우보다도 이런 놈들이 더 크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더 크게 올라가니까 투자는 나스닥이다 하는 것 뿐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두서없이 얘기했고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똑같다. 아, 저번 주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돈도 이제 원금사수환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든 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지만,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돈이 계속 불어나는 게, 저한테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그죠? 돈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마음 한구석에 그냥 이 상태가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죠? 그게 돈의 마력 같은 건데, 저번 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의구심도 많고, 진짜 이대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다음 주에 이벤트 끝나고 나서는 또 방향이 나오겠죠. 그때는 모르겠어요. 주도 생각에는 지금 과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죠? 가지고 오늘 아침에 공원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다 똑같다. 그죠? 지금 이렇게 날씨 좋고 선선하고 햇볕 따사로울 때 진짜 봄 날씨 같더라고요. 이번 주 일주일이 봄 날씨 같더라고요.
이럴 때 즐기자. 다음 주 되면 장마도 오고, 이제부터 무더위 오고, 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뭐 덥네, 뭐 하네, 뭐 끈적이네, 샤워를 하네, 안 하네, 이런 또 구차한 그 신경전이 또 벌어지는, 어? 그런 계절, 여름 아닙니까? 그죠? 음. 그리고 또 비도 오고, 장마 인제 시작이고, 그죠? 앞으로 이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아주 그냥 따다로운 햇살에 좀 뜨겁긴 하지만, 선선한 바람에 정말 여유를 즐기면서 있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내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괜찮다? 그러면 주말 그냥 편안하게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음 주도 사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막 요동친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또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주돈 지금 코스닥 고퍼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별로 괜찮아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코스닥. 코스닥이 갑자기 이제 뭐 이평이라든지 이런 거 수렴을 하면서 갑자기 V자 반등이 일어나가지고 적산병 나오면서 뭐 금리야 뭐에 나는 상승한다. 뭐 코스닥에 도 소부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 따라서 상승한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놈들은 진짜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코퍼스에서 레버리지를 갈아타야 돼요. 그죠? 그 강력한 저항대만 딱 뚫어버린다면 그 저항대가 어디다? 여기죠, 여기. 그죠? 어마어마한 매물대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올라쓴다. 이게 지금 밑꼬리가 푹 달려가지고 좀 불안불안한데, 만약 이렇게 올라왔다. 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상승하는 거 보고 바로 포지션 변경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버스 비중을 확 줄여야 되죠. 그죠? 어. 그렇게 천천히 대응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돈을 벌고 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돈을 벌더라. 이렇게. 그죠? 음. 이때도 똑같잖아요, 이때도. 요런데, 코스닥은 너무 V자 반등이 잘 나오고. 요렇게 빠질 때, 야, 이거 빠지면 이제 작살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빵 내려왔을 때. 그죠? 고퍼스 타고 있겠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때 반등 나오는 거야. 이거 반등됐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아.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 당시 나온 뉴스들. 그죠? 이 위에 요 매물대들. 야, 이거 뚫지 않은데? 여기서 수렴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U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요 위에서 수렴해가지고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속 고버스 이야기할 필요 없죠. 요때 나오는 뉴스라든지 수렴하는 거, 이런 거, 이평, 아니면 지표 날려봐가지고 다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죠? 따라갔더니 쑥 올라가더라. 많이 올라가더라. 그죠? 요때 근심 걱정이 잘못 판단하면 이 수익률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고버스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빨리빨리 포지션 바꿔야죠. 가볍게. 가볍게. 어. 주돈도 계속해서 뭐 코스닥은 이거 레버리지 지금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고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이 한번 들어오면 겁나게 무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왕창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요거에 대해서 요거 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금융투자. 어? 금융투자가 아니죠. 투신. 코스닥 투신이 이게 뭐 1조 1000억 들어왔거든요. 1조 1000억. 응? 1조 2천억. 1조 2천억. 3시까지가 얼마 들어왔어? 3시 30분까지가 1조 2천억. 그죠? 투신이. 근데 과거에 날려봤더니 이렇게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 이거 ETF를 통해서 들어온 거야? 뭐에서 들어온 거야? 왜 들어온 거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막 궁금증. 응. 알려주는 사람이 아예 또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를 캐치를 못할 수도 있고, 아는 분 있으면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표라든지 뭔가 달라지는 건가? 얘 뭔가 있나? 그래서 과거에 다 날려봤더니 투신에서, 무슨 뭐 5천억 이상 들어온 적이 없더라고요. 뭐 3천억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어? 그죠? 이것도 한 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블록딜록 뻥뻥 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제가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침에서부터 이게 왜 이런 자금이 들어왔지 이런 거 그죠?
9시부터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낮에 어? 그죠? 계속해서 들어온 거야. 요거. 요런 것도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고 이런 자금이 무슨 자금이다? 누군가는 또 기뜸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 코스닥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아, 그죠?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코스닥은 그때가 바닥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 아니면 요 돈이 들어온 여기가 바닥이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를 강력하게 방어한 돈이 들어왔다. 무슨 성향의 어떠한 성격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저런 것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고, 뭐 주말에는 저 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뉴스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내일 또 방송하겠습니다.